자, 15페이지 보시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그래서 나와. 자, 뭐 너희도 뭐 앞에서도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뭐 현상들이 있으면 그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탐구, 실험하는 뭐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귀납적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중요한 건 연역적 탐구 방법이야. 중요한 거는 그럼 일단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학에서는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냐? 자, 귀납적 탐구 방법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현상이 있어. 뭐 자연현상이어도 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있으면 그 일어나는 현상을 열심히 관측하는 거야. 열심히 관측해. 그냥 관측해. 왜냐하면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 보통 그런 거야. 내가 실험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현상들이 있지. 실험으로 그거를 이렇게 재현하기가 좀 어려운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현상을 연락에 관측하는 거야. 그러면 그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은 아니지만 니네 태양을 이렇게 관측하면 흑점이 나타나거든. 흑점이 보이고 막 태양 표면에서 막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 근데 그런 거를 지구에서는 재현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현상을 열심히 관측하고 그 관측할 때 나타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귀납적 탐구 방법은 어떤 실험으로 통해서 재현하기가 재현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인 경우에는 보통 귀납적 탐구 방법을 써서 결론을 도출해.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자연현상의 구체적인 관찰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자연현상이 있으면 그 자연현상을 보고 어떤 주제를 설정한다 이거지. 자,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자연현상을 이렇게 내가 이제 관찰하다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를 설정해. 그지? 주제를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을 봤더니 뭐 흑점이 보이더라 이거지. 그지? 흑점이 보여. 근데 어떨 땐 좀 많이 보이고 어떨 땐 좀 적게 보이고. 그러면 주제. 흑점의 수는 왜 달라질 것인가? 뭐 이게 주제를 정해. 그럼 이제 흑점을 관찰해야지. 그럼 흑점을 관찰할 때 예를 들어 맨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특수한 망원경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망원경에다가 특수한 필터를 끼운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관찰 방법을 고안을 해.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거 가지고 관찰해. 관찰하는 거야. 흑점을 열심히 관측을 했더니 흑점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한다라는 어떤 결과를 얻었어. 그러면 그 흑점이 많아졌을 때와 작아졌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뭐 흑점 같은 경우에는 흑점이 좀 많이 보일 땐 태양 활동이 활발하구나. 흑점이 좀 적게 보일 땐 태양 활동이 좀 적구나. 뭐 이런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관찰을 한 결과 일반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과학에서는 이 귀납적 탐구 방법보다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은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을 내가 봤어.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지? 궁금증이 생기니까
그럼 왜 그럴까?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 실제로 실제 실험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야.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핵심은 가설을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어떤 현상을 하나 관찰을 해요. 내가 일단 요거 과정을 써놓고 예시를 좀 들어줄게. 관찰을 해. 쭉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그 현상에 대해 내가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걸 문제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인식. 그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는 이제 문제를 인식한 거지.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자기 나름의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나름의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 그게 바로 가설이에요. 가설을 설정한다. 자, 가설이 뭐라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잠정적으로 그냥 내 임의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가설을 하나 세워. 그러면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뭐에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험을 합니다. 근데 실험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 뭐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실험 같은 거 해봤겠지만 대학교 가서도 많이 하거든. 실험하기 전에도 보고서를 하나 쓰고 관련 이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몇 명이 할 건지 어떤 도구를 이용할 건지 등등등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고 그걸 토대로 실험을 하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돼 있죠. 내가 실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장비를 이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그거대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실험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실험 결과가. 그지? 그럼 일단 그 결과를 뭐야? 분석해야지. 분석을 해서 그 실험 결과가 내가 애초에 세운 가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야. 검증해. 근데 실험 결과가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그럼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가설을 수정해. 그래서 또 다시 실험을 해.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하고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하는 거죠. 가설을 수정합니다. 실험 결과가 내가 세운 가설하고 다르게 되면 그 결과를 수정을 하는 거지. 그 수정한 결과, 왜냐하면 이제 가설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실험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했더니 내가 세운 가설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 이거지. 그죠? 결론을 도출해요. 그러니까 가설이 틀리면 수정. 가설이 뭐 이런 실험 결과랑 가설이랑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가설이 틀릴 경우, 가설이 맞을 경우. 그러면 그 결론을 내린 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한테 검증을 받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도 동일하더라. 근데 이런 결과는 이전에도 없었어. 그럼 어떤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 거야. 일반화. 검증을 받아서 일반화를 한다 이거지.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 이렇게. 알겠니?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식탁에다가 식빵을 하나 올려놓은 거야. 식빵을 하나 올려놓고 까먹었어. 여기 외출을 해서 며칠 동안 있다가 외출해서 왔어. 그랬더니만 여기에 식빵 위가 요즘 식빵은 좀 잘 안 그렇긴 한데 곰팡이가 이렇게 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지금 곰팡이 핀 걸 관찰했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당연히 곰팡이가 아니다.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내가 식빵 갖고 하지 말고 실험실이야. 실험실에서 어떤 세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세균을 배양하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일부러 세균 숫자를 막 늘리는 걸 배양한다고 그러거든. 세균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세균을 배양하는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장치를 다루다가 좀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며칠 있다 봤더니 여기는 세균들이 막 이렇게 번식을 잘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거라고 하면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가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한 군데서는 세균이 막 배양이 된 거야. 뭐 현미경으로 보든 뭘 했더니. 근데 한 군데는 뭐가 잘못됐는지 세균 배양하는 접시에 중간에 곰팡이가 이렇게 핀 거야. 근데 봤더니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곰팡이 주변에는. 관찰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보고, 왜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을까? 문제 인식한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겠지. 얘 왜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없지? 그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아마도 이 곰팡이 에서 뭔가가 나오는구나.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세균이 죽었구나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야. 그지? 가설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 실험을 해보는 거야. 뭐 실험을 했어. 뭐 실험 과정까지 내가 얘기 안 할겠지. 요거만 이해하자는 의미니까. 실험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번엔 곰팡이를 기른 다음에 곰팡이 주변에 세균을 뭐 일부러 집어넣었다 치자 이거지. 그랬더니만 세균이 싹 다 죽어. 그 곰팡이 있는 곳에다 집어넣은 세균들은 죽었네 다. 그러면 내가 세운 결론하고 맞잖아. 그러면 그거를 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했더니 다른 사람이 해도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다 죽어. 그러면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 이건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거든. 그거는 이제 내가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실험이 중요해. 실험. 요 과정이 중요하거든. 자, 일단 요 연역적 탐구 방법 이 과정이 있지. 과정.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그중에 특히 이 가설을 설정하는 게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핵심이다 이거야. 그래서 가설이라는 게 뭐라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설이랑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뭐 맞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서 검증을 받으면 일반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그때 요 실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어떤 실험을 하면 대조 실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대조 실험. 대조 실험을 한다는 거야. 그럼 그 대조 실험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15페이지에 선생님 순서 얘기한 거야 이거. 관찰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그제? 실험 결과 분석한다는 게 자료 해석이고, 그다음에 결론 도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6페이지에 가보면, 그래서 그 실험을 할 때는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대조, 비교한다는 얘기야, 비교. 비교 실험을 한다는 얘기야. 비교 대상을 하나 두고, 그제? 그거랑 어떤 또 다른 실험 하나를 하면서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본다는 얘기거든. 그걸 우리가 대조 실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대조 실험. 그래서 거기 보면 대조 실험과 변인이라고 해서 나오지?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조 실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야? 서로 비교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세균을 배양하는 이렇게 접시가 있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야.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아까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똑같은 접시 2개를 준비하고 하나는 인위적으로 내가 곰팡이를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이제 세균이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잖아. 그럼 그때 얘랑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대조 실험이야. 그럼 그때 얘가 비교 대상인 거잖아. 아무것도 어떤 뭔가 조작을 가하지 않은 비교 대상이 되는 애를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가설을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줬어. 이 곰팡이를 집어넣었잖아요. 인위적으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야. 대조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비교 대상이 되는 애.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원본. 아무것도 조작해주지 않은 비교 대상이 되는 애를 아니다 미안하다. 거꾸로 설명했다. 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애가 대조군이고요. 내가 뭔가 조작을 했어.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줬어. 그게 실험군이지. 실험군. 미안해. 선생님 착각했다. 자, 대조군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얘가 비교하기 위한 비교군이라고도 나와 있지. 거기 비교군. 비교군. 맞아? 비교군. 내가 실험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대상. 이걸 대조군이라고 하고 내가 실제로 실험할 때 뭔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뺀다든지 뭔가 처리를 해준 걸 실험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대조군하고 실험군의 의미 뭐 거기 정의는 써 있으니까 그래서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가 중요한 거야.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대상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험할 때 뭔가 조작해준 대상은 실험군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할 때 뭐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제?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변인이란 말이 나와. 변인. 어떤 이 변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실험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틀어서 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건 실험마다 다르겠지. 어떤 실험에 있어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우리가 잘 아는 광합성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 광합성이 있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써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합성이 알다시피 식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광합성이잖아. 그리고 광합성이니까 얘가 빛을 흡수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혹은 산소가 얼마나 많이 그 광합성을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어떤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재료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 생각해봐. 재료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많이 못 만들 거 아니야. 반대로 너무 많아도 내가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뭐 안 돼. 하여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그 광합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화학 반응, 물질 대사잖아. 그죠? 물질 대사니까 사실 효소가 관여하거든. 근데 효소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광합성도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아도 또 안 돼. 그러니까 온도도 이 광합성하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당연히 빛이 필요하지. 우리 왜 뭐 양지식물, 음지식물 할 때 얘기했다만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강해지면 강해져서 광합성 점점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광합성 정도가 달라지거든. 그럼 이 광합성이라는 실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혹은 온도라든가 빛의 세기는 이 셋 중에 하나 어느 거라 하더라도 얘네들에 의해서 광합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그럼 얘네 셋을 우리가 통틀어서 변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실험 결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걸 변인이라고 해. 그러면 그때 자 봐라.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에도 영향을 받고 온도에도 영향을 받고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 이게 세 개가 이제 변인인데 예를 들어서 셋 다 영향을 주지만 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때야 돼? 그대로 두고 얘만 다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요 녀석에 의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으면 얘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실험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 알겠니? 변인.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서 얘만 농도만 좀 높여주든지 낮춰주든지 얘만 다르게 막 조작을 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불러. 알겠니? 실제로 실험할 때 조작해 주는 거야.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실험할 때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는 변인은 조작 변인이라. 반대로 실험할 때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는 통제 변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으면 나머지 두 개는 통제 변인이 되는 거고 얘가 조작 변인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온도만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통제 변인이 되는 거고 얘는 조작 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에 따라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은 다를 수 있어.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으면 빛의 세기만 세게 해줬다 약하게 해줬다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돼. 그러면 이때는 얘네 둘이 통제 변인이 되고 얘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어떤 놈은 조작했다가 어떤 놈은 일정하게 했다가 어떤 놈은 또 조작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변인 통제라고 불러. 변인 통제. 말이 좀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 그지? 변인 통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경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작 변이고 나머지가 이제 통제 변이냐. 그래서 내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많이 넣어주기도 하고 적게 넣어주기도 하면서 광합성을 얼마나 하는지를 살펴봤어. 그러면 그 조작 변인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속 변인이라고. 조작 변인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 결과 종속 변인. 그러면 이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작 변인이든 온도가 조작 변인이든 빛의 세기가 조작 변인이든 결국 걔네들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광합성하는 정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게 종속 변인이라고. 그럼 이 실험에서는 그 광합성 정도, 그러니까 이 조작 변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에 해당되는 게 종속 변인이에요. 그 일종의 실험 결과라고 보면 돼. 결과. 일종의 실험 결과. 이걸 우리가 종속 변인이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요 용어들의 뜻도 좀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실험이 나왔을 때 이 실험에서는 뭐가 조작 변인이고 뭐가 통제 변인이고 뭐가 종속 변인인지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대조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으면 실험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변인들을 조작해 가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실험이 바로 대조 실험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대조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다. 그게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푸른 곰팡이 페니 발견하는 이제 푸른 곰팡이 실험이야. 자, 그러면 그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플레밍의 실험 그래서 나오지? 자, 푸른 곰팡이 발견. 정확하게 이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이제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페니실린이라는 강력한 항생제를 만들어내게 된 건데, 자 우선 거기 하나씩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가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서 세균을 배양하고 있는데 거기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생긴 거야. 이렇게 뭐 곰팡이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곰팡이가 하나 생겼다고 치자. 그랬더니만 그 주변에는 세균이 없더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본 거야. 세균이 증식하지 못한 의문을 가졌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관찰 및 문제 인식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보고 푸른 곰팡이에서 뭔가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설은 있잖아. 뭐뭐일 것이다로 끝나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자면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에서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야. 그게 가설이야, 가설. 그러면 이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서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 대조 실험을 한다고요. 그럼 거기 중간 과정을 봐보자.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서 나오잖아. 그래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세균을 배양한 접시들을 두 집단을 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한 거야. 그래서 세균을 똑같이 배양을 우선 했는데 하나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았대. 근데 하나는 인공적으로 푸른 곰팡이를 넣어줬대. 넣어준 거야. 그지? 넣어줬어.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대조 실험이라고 그랬잖아. 두 개를 이제 서로 나중에 비교할 거 아니냐. 그럼 어떤 게 대조군이고 어떤 게 실험군이라고? 원래 상태 그대로 냅둔 거. 그럼 누구야? 얘지. 푸른 곰팡이 접종하지 않은 그냥 원래 상태에서 세균을 배양하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조군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세균이 배양되는 접시에다 푸른 곰팡이 인위적으로 넣어줬잖아.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거야. 이 접시가.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이제 비교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비교했더니 어떻게 됐어? 마찬가지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곳에서는 세균이 잘 번식을 해서 배양이 됐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해 준 데서는 아까 처음에 발견했던 그대로 그 주변에 세균들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결과를 토대로 아까 내 가설이 푸른 곰팡이는 에서는 세균을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다면 실험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접시에서 세균 증식이 안 되더라는 거지. 이게 실험 결과야. 그럼 그 결과가 내 가설하고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걸 토대로 푸른 곰팡이에서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결론을 얻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실린인 거야. 그래서 니네 이런 실험 문제 나올 때 있잖아. 결론이 가설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거야. 왜냐면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반복해서 실험한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 비워놔. 이 실험의 가설이 뭘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론을 보면 돼.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거는 항상 이 결론이 가설하고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론을 토대로 가설 찾아낼 수 있어.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실험에서 그래서 이제 얘가 대조군이고 실험군이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이 뭔지 찾아보자.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대조군과 실험 사이 차이 난 게 바로 조작 변인인 거야. 자, 지금 뭐가 달라? 얘는 곰팡이를 접종을 안 했고 얘는 접종을 했지. 그럼 조작 변인은 뭐다? 그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거기 나왔잖아.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이것만 다르다고. 그러면 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그게 통제 변이지. 그럼 뭐가 동일해야 돼?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실험실을 실험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실험실에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어떤 실험실의 환경은 얘하고 얘가 동일해야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얘는 졸라 추운 데다 놓고 얘는 졸라 따뜻한 데다 놨어. 그럼 이게 곰팡이 예를 들어 얘는 졸라 추운 데다 놓고 얘는 졸라 그냥 평범한 데다 놨어. 그리고 여기다 곰팡이 줬어. 그러면은 이게 곰팡이 때문에 세균 증식이 안 된 건지 추워서 세균 증식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작 변이는 왜 나머지 얘네들한테서 똑같은 조건인 게 통제 변이인 것이. 대표적인 실험실의 온도, 습도 뭐 이런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환경. 그 세균을 배양하는 환경이 동일해야 돼. 이건 통제 변이이다 이거지. 자, 그럼 종속 변이.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차이. 그게 종속 변이에요. 뭐가 달랐지?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얘는 증식을 그대로 했고 얘는 안 했잖아. 그 차이. 세균의 증식 여부가 바로 이 실험에서 뭐가 된다? 종속 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플레밍 실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 옆에 나오는 파스테르의 탄저병 연구도 동일한 거야. 자, 이것도 한번 동일한 거니까 이건 어차피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 풀이 할 때 또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대조 실험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변인이라는 게 뭔지, 변인에서도 조작 변이는 뭘 의미하는 거고, 통제 변이는 뭘 의미하는 거고, 종속 변이라는 건 뭐고,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 문제를 풀면서 계속 찾아야 돼. 이 실험에서는 조작 변인이 뭐겠구나, 통제 변인이 뭐겠구나, 그러면 종속 변인이 뭐겠구나, 이거 찾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알겠니? 자, 그래서 뭐 탄저병 얘기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자, 뒤에 나오는 뭐 탐구 분석도 있고 대표 문제도 있긴 한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앞에 여기다 써줄 테니까 좀 잘 적어놔 봐.